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자폐증이 없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뇌전증 증상도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뇌전증 경련까지 하게 된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계시죠. 자폐증 아이들이 얼마나 뇌전증을 자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논문은 2에서 17세 사이의 자폐증 아이들 총 5,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뇌전증이 동반되는 아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5,800명 중에서 자폐증과 뇌전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가 대략 12.5%였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의 아이 중 26%가 뇌전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폐증이 없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고작 1.2% 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자폐증 아이들이 뇌전증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10배 이상 흔하게 뇌전증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조금 자란 자폐증 아이들이 더 뇌전증 증상을 많이 보이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뇌전증은 다른 일반적인 뇌전증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들이 보이는 뇌전증 증상과 비슷하게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폐증이 없는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가 여러 다양한 경련, 여러 다양한 발작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자폐증을 가지면서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는 아이도 특정한 형태의 발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이는 발작 양상을 다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자폐가 없는 뇌전증 환자에 비해서 경련이 더 심하거나 덜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심한 아이는 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약한 아이는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발작을 보이는 것을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발작 형태처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발작은 쉽게 캐치를 하겠죠. 하지만 소발작 형태이거나 부분 발작 형태로 보이는 경련이면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경련을 해서 멍해 있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멍해 있었던 아이라면 쉽게 캐치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경련 때문에 여러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폐증 아이도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증상이 자폐가 아닌 경련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치료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 드물게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폐증과 뇌전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거나 펠란 맥더미드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같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자폐증과 뇌전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뇌전증이 있거나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폐증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에게서 이런 뇌전증 증상이 잘 나타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지적 장애가 심한 자폐증 아이들일수록 뇌전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폐증 아이들 중에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낮은 적응 능력, 언어 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폐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뇌전증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IQ가 낮을수록, 즉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뇌전증이 쉽게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뇌전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보다 10살 이상의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뇌전증이 동반될 확률이 2.3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자폐증 증상 중에 과잉 행동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일수록 뇌전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에게 뇌전증이 쉽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낮은 IQ, 즉 지적 장애가 심할수록 뇌전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 능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상태, IQ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정을 한 상태에서도 뇌전증을 보이는 아이와 보이지 않는 아이의 결정적인 증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잉 행동입니다. 자폐 아이들 중에 과잉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과민성 증상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일수록 뇌전증 증상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죠. 이런 아이들에게 뇌전증 증상이 잘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뇌전증의 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자폐증 아이들의 뇌전증은 뇌신경의 염증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폐증 증상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지적 장애가 심한 아이들일수록 뇌전증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죠. 자폐증은 뇌신경의 손상 상태, 뇌신경의 염증 상태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의 손상이 심할수록, 염증 상태가 심할수록 자폐증 증상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폐증 증상이 심한 아이들에게서 뇌전증이 잘 생긴다라는 것은 뇌신경의 염증 상태, 손상 상태가 심한 아이들일수록 뇌전증 증상도 더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폐증 아이들의 나이가 더 많을수록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뇌신경의 손상이 시작된 이후에 그것이 치료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이 지속될수록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을 보일수록, 과민한 증상을 많이 보일수록 뇌전증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이 과민한 행동을 보이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과도한 감각 자극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감각도 이 아이들은 너무 불편하게, 과도하게 강한 자극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본인을 스스로 진정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자극도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자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감각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별것 아닌 자극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별것 아닌 자극도 뇌를 쉽게 과도하게 흥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뇌전증은 뇌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하고 별것 아닌 자극도 과도하게 느끼게 되는 자폐증 아이들은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폐증 아이들이 뇌전증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양방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들과 동일하게 치료를 합니다. 항정간제를 투여해서 뇌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를 해서 경련을 막는 것처럼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항정간제를 투여해서 경련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뇌전증은 뇌신경의 손상, 염증 상태, 과도한 감각 문제, 그리고 감각 처리 장애로 인한 과민한 감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전간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뇌의 염증 상태가 개선이 된다거나 감각 처리 장애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 아이들이 경련을 보일 때 항전간제를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전간제는 억지로 뇌신경의 흥분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약이 몸에 있을 때는 경련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염증 상태나 감각의 문제는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반드시 증상이 재발하게 되죠. 마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지금의 증상만 억제할 뿐이죠. 그리고 자폐증 아이들은 뇌 기능이 더 성장하고 발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정간제는 기본적으로 뇌신경의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 증상은 줄일 수 있지만 자폐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뇌신경 손상은 대부분 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장내 세균총의 문제 때문에 뇌신경 손상이 시작되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장 문제를 보인다면 반드시 장 문제를 개선해야만 자폐증과 뇌전증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장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뇌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폐증과 뇌전증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장이 원인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알레르기 상태, 면역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줘야 뇌신경의 염증 상태, 손상이 회복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전증 발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각 처리 장애 문제를 개선해줘야 합니다. 감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자극에도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뇌전증은 자폐와 별개로 동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이는 뇌전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폐 증상 자체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보이는 자폐 증상은 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을 조절해줘야 자폐 증상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뇌전증 증상도 호전될 수 있죠. 특히 과잉 행동을 보이고 과민함을 보이는 자폐증 아이들일수록 뇌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폐 증상을 개선시켜주면서 아이들이 보이는 과잉 행동, 과민성, 경우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공격성을 개선해줘야만 뇌전증 증상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